출단원이 설득이네, 그지? 설득이라는 이름의 창과 방패. 요거 한번 읽어볼게. 설득은 왜 필요할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설득이 필요한 순간을 자주 마주한다. 친구와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에도 설득이 필요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어떤 허락을 받고자 할 때에도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은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 태도를 변화시키는 언어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이다. 설득은 의사결정 방법 중에 하나네.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능동적인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고 문제의 합리적인 처리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득의 효과가 두 가지 나왔네. 능동적인 협력과 화합을 이끌어낸다. 문제의 합리적인 처리나 해결을 기대한다. 그게 이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겠네. 이 단원에서는 토론의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그러면 토론의 절차 우선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되겠네. 그 다음에 토론의 방법도 있었어? 토론은 무슨 방법, 무슨 뭐, 그것도 그러면 외워줘야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되는 거네, 두 가지는. 즉, 토론의 절차는 뭐고, 그러면 쭉. 토론의 방법 쭉. 그럼 항상 문제가 그 토론의 절차가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뒤바꿔 놓을 수도 있고. 맞지? 방법도 1, 2, 3, 4가 1은 무슨 방법, 2는 무슨 방법인데 이거 서로 교차해서 틀리게 할 수도 있겠네. 그런 거는 외워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절차와 방법을 익히고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쓰기 맥락에 따라 설득하는 글을 쓴 후 쓰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써보자 이랬네. 글은 크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글을 쓸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설명문, 하나는 논설문. 두 가지가 있어, 글을 쓸 때. 설득이 필요한 거는 둘 중에 하나야. 50% 답이야.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 논설문이죠. 그렇지. 논설문의 표현은 설득이야. 설명문은 뭘까 그러면? 알리기 위한 이해. 그래서 마지막 최후 문제가 논설문을 위에 해놓고 밑에다가 어떤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글이다. 틀렸지?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 그 다음에 설명문을 하나 해놓고 냉장고 사용법 이런 걸 해놓고서 밑에다가 사용자를 설득하기 위해 쓴 글이다. 틀렸지? 이해시키기 위해 쓴 글이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기억해둬라. 설명문은 이해, 논설문은 설득. 결국 여기는 말로 서로 할 때는 토론이지만 글로 쓸 때는 논설문이었다. 그런 얘기였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별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 두 개가 나왔네.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중요한 건 항상 이게 주제라는 거야.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항상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벗어나면 그건 틀린 거야. 너가 아마 그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이 주제에서 벗어난 건데 너무 그럴듯해. 당연히 그럴듯하겠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밥 먹기 전에 음식 종류를 고르고 있는데 또 다른 녀석은 영화 제목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 거랑 마찬가지야. 뭐 내 생각에 귀 기울여줄래? 이건 틀릴 이유 없지, 그죠? 네. 그럼 토론의 논제, 쟁점 이런 것들 단어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는 토론의 절차에 따라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여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논증은 논리적 증거를 얘기해. 논거라고도 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 우선 갈래부터 한번 보자. 뭐 토론문이라네. 그런데 그 토론문은 토론 중에서 아까 그 토론의 종류 중에서 여기는 뭐에 해당한다고? 교차조사식. 교차조사식이라. 기본적으로 외워줘야지. 성격은 객관적인, 논리적인, 설득적이고 여기 있잖아. 설득적이다. 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 찬반. 쟁점.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는가? 다 읽었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그지? 쟁점이 그래. 그러면 가공 음료를 통한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서 사람들이 못 사먹게 해야 되겠네? 이해됐지? 두 번째 거.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면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가? 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이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야. 과연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 먹을까? 그 얘기야, 이거는. 나중에는 다 연결되겠지만 쟁점은 각각 다른 쟁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과연 올려서 사 먹든 안 사 먹든 그 결과에 따라서 올리는 게 이익이냐, 국민에게. 각각 쟁점은 달라. 세 가지 쟁점이네. 이 쟁점의 대답을 첫 번째, 당 섭취가 건강을 위협하네? 하는 쟁점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답을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니까 연구 결과, 통계 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사회자와 토론자가 토론 규칙에 따라 발언해야 된다. 당연하겠지. 토론 참가자는 사회자, 찬성 측 토론자 2명이고 반대 측 토론자 1, 2. 배심원들은 말 안 하고 지켜보는 거니까. 오늘은 고당뇨 음료의 가격을 논의한다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당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저감이 뭐냐면 당류를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네? 그래서 가공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한 만든 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1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 당이 많은가 보네. 네. 사람들이 달아야 좀 단짠해야 잘 사 먹으니까 그런가? 네. 그래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당 함유 가공식품, 특히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대표적인 고당류 음료는 콜라 사이다겠지? 또 뭐가 있을까? 많이 들어가. 주스 뭐 이런 거? 근데 그 제로 칼로리 콜라는 뭐냐? 당이 진짜 없는 거야? 인공 뭐 그걸로 한다는데. 그거는 그럼 인체의 당을 높이지 않아? 아니 그것도 몸에 안 좋대요. 그러면 속임수네. 네, 그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 그럼 일종의 사기네. 선생님이 그 당 환자잖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열량이 좀 센 사람이야.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저당 콜라 그거는 괜찮은 줄 알고 마셨는데 사기구만. 이놈들이. 여기까지 별거 없지. 인도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각각 논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입론은 찬성 측도 입론할 수 있고 반대 측도 입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찬성 측의 입론은 먼저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2002년 이후 우리나라의 고도 비만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주제는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이 주제는 전체를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 있어. 사회 비용이라는 게 빠져 있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면 고도 비만율이 높으면 환자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사회 비용이 높아지잖아.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회 비용이라는 게 국민에게 쓰는 비용이 있잖아. 그게 100이면 100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 만약에 고도 비만 때문에 병자가 많이 생겨서 여기에다 사회 비용을 10을 쓰면 원래 100 중에서 나눠주는 건데 전혀 지금 10이라는 걸 안 써도 되는 거에 썼으면 이 10을 쉽게 얘기해서 저소득 중에한테도 못 주지. 어린이들한테도 못 주는 거고. 그래서 이 고도 비만,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사회 비용이 쓸데없는 의료 비용으로, 비용 안 쓸 수는 없잖아. 죽으니까. 그 사회 비용을 얼마든지 급한 곳이 많은데 거기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방법들이 이런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결국 그래서 사회 비용이 찬성이 더 크다는 거야, 반대가 더 크다는 거야, 이거야. 모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것은 결국은 사회 생산성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회 비용을 가지고 찬성 측도 고당류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국 우리 사회에 유용하다는 거죠.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럼 반대쪽도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전체의 사회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에 마지막 킬러 문제 한 문제를 못 맞추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쟁점 중에서도 결국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리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거야. 즉 사회적 비용이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냐. 최종적으로 쓰이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다. 그것만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쉽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더 읽어보면 비만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데 왜 비만이 줄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당을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이 바로 가공 음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시는 가공음료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각설탕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3g짜리 각설탕을 한 번에 몇 개나 드실 수 있나요? 2개 혹은 3개? 혹시 오늘 젖산균 요구르트 150ml를 마셨다면 이미 각설탕 7개를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젖산균 요구르트? 보통 우리가 먹는 그 유산균 요구르트 그걸 얘기하는 거네. 많은 사람들이 가공음료 이렇게나 많은 당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다양한 음료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가공음료를 통한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 소비를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고당류 설탕만 있었던 건 아니야. 그쵸, 다른 것도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기호식품으로 불려졌던 담배 인상. 담배를 갑자기 가격을 몇 년 전에 올렸단 말이야. 과연 그 가격을 올리는 게 소비의 감소가 되느냐. 그런데 그 속에는 또 중요한 게 빠져 있어. 그 국민 건강을 얘네들이 해쳐서 역시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거에 사용되는 의료비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느냐는 것이었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 속에 숨겨진 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뭐 요걸 올리면 뭘 더 거둘 수 있어? 간접세지, 간접세. 만약에 여기도 갑자기 콜라나 사이다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 올리면 세비를 2배 거둘 수 있지? 국가 정책에 그런 게 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담배도 사실은 그랬잖아. 담배세가 엄청나거든. 그렇게 이제 찬성 쪽에서 입론을 했네. 거기까지는 뭐 물어는 없지. 네. 그래서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찬성 측에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 음료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측 토론자, 교차조사. 교차조사가 뭐지? 입론을 마친 토론자를 대상으로 상대 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바로 반대쪽에서 입론을 하는 게 아니고 입론에 대한 검증 단계야. 그게 교차조사네. 봐. 입론 내용을 검증하는 단계. 이런 얘기를 이렇게 주장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교차조사네. 이건 입론이 아니야. 반대쪽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네. 그럼 교차조사. 여기는 뭐 반대자 2명 중에서 2번이 했네. 1번이 아마 입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2번이 한 것 같아.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얘네가 그 비만을 당 섭취에 있다 그랬으니까 정말 맞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묻네. 혹시 뭐 당이 아니고 단짠 중에서 짠이 아닙니까? 혹시 소금 섭취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아니면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 섭취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단정하는 근거가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물어봤네. 할 수 있는 질문이지. 당의 해로움을 지적하는 연구는 적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원에서 2011년 100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달걀 먹는 습관이 비만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6,992명을 대상으로 6년부터 1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설탕이나 무력과 같은 첨가당을 하루에 22g 이상 많이 섭취한 집단은 하루에 8g 이하로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 비만 위험이 28%나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평가원은 첨가당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만성질환을 유발하므로 덜 달게 먹는 습관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거니까 네. 매우 신뢰할 만한 보도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댔네. 그 만성질환은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증상이 그다지 심하지는 않으면서 오래 끌고 잘 낫지 않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그 다음에 반대이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자기들이 조사한 자료는 어딘가 보자.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네. 애들도 신뢰성이 높으네. 그지? 미국 식품의약국은 1976년에 이미 설탕의 안전성을 연구했고 권장량의 설탕 섭취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뢰할 만한 발표를 가지고 공격을 했네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뭐? 권장량의 설탕 섭취.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권장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장량일 뿐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 섭취량은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의 5% 수준인
25g 이하입니다. 그런데 탄산음료 500ml 한 병에는 약 5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주스는 어떨까요? 주스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은 평균 15에서 24g으로 때에 따라 한 잔의 주스만으로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이 권장량에 맞춰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들 스스로 그 권장량에 맞춰서 줄이는 건 쉽지 않다. 왜? 보이는 유혹 때문에 그러겠죠. 먹을 게 보이니까. 찬성 1회 입는 및 교차조사는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 고당류의 음료와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 근거는 국내 비만율 증가 원인은 과도한 당 섭취이고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당이 많은 가공음료를 마신다. 중요한 거는 잘 모르고 마시네, 그지? 네. 아무래도 알면은 좀 줄이겠지? 반대인은 교차조사를 했는데 비만의 원인이 당 섭취에 있다고 단정하는 근거가 있는가? 라고 물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교차조사가 완성됐고, 그래서 당 섭취가 교차조사를 해보니까 당 섭취가 권장량 이상을 먹었을 때 분명히 비만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야. 만약에 교차조사 때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토론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지.